늦은 밤 고요한 집안. 밥상 위에는 아직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이 놓여 있습니다. 아이의 젓가락도 그대로, 아내의 자리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내와 아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처럼. 남편은 직감합니다. 이건 단순한 외출이 아니야. 큰일이 났다. 며칠 뒤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내를 찾았다는 소식. 그러나 눈앞에 선 여자는 남편이 알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었습니다. 부부는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작은 가게를 운영했고 아내는 집안을 돌보며 어린 아들을 키웠습니다. 새 아파트 잔금을 치르고 곧 이사 날짜도 잡아두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제 집이 생기네. 부부는 손을 맞잡으며 웃었습니다. 그날만큼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밥상만 덩그러니 남은 채 아내와 아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남편은 곧장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제 아내와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분명 무슨 일이 난 겁니다. 하지만 경찰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네요. 서류상 가족이 아닙니다. 결혼식도 올렸고 아이도 있는데 혼인신고를 미룬 탓에 남편은 법적으로 아내의 실종을 신고할 자격조차 없었습니다. 그 말은 곧 사랑하는 가족을 찾을 힘조차 빼앗겼다는 뜻이었습니다. 며칠 뒤 집으로 도착한 등기 봉투 하나. 받는 사람은 윤영이 아니라 강은주라는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은주? 누구지? 그것이 바로 아내의 본명이었습니다. 남편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봉투 안에는 상속 안내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보낸 곳은 전 남편 집안의 변호사 사무실. 남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내에게는 자신이 모르는 과거가 있었다는 것을. 아내의 전 남편은 술과 도박, 폭력에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탕진하고 손찌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개차반 아들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가장 잘 알던 사람은 다름 아닌 시아버지였습니다. 저놈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가문이 망한다. 그는 속으로 늘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는 기이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손자가 우리 집 성을 쓰고 우리 집과 함께 살아야 한다. 그래야만 재산을 물려준다. 아들은 포기했지만 손자만큼은 가문의 피로 지키려는 집착. 그것이 시아버지의 마지막 몸부림이었습니다. 아내는 결국 전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 순간 유언의 조건은 깨졌습니다. 전 남편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이를 돌려보내라. 그래야 상속이 유지된다. 거부하면 법으로 강제로 데려가겠다. 협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집 앞에 낯선 차가 서 있고 학교로 모르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내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만약 법정 싸움이 벌어지면 자신은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드러나면 지금의 남편마저 잃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사라지자. 그래야 아이를 지킬 수 있다. 아내가 떠난 이유는 도망이 아니라 아이를 지키려는 선택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쫓아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유언 사본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전 남편 집안이 말한 것과 달랐습니다. 유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한다. 폭력 이력이 확인되면 상속은 보류한다. 즉, 폭력적인 전 남편은 상속 자격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어 발견된 또 다른 문서. 시아버지가 따로 만든 손자 신탁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손자가 위험할 경우
친모와 함께 보호한다. 시아버지는 이미 아들이 문제일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자뿐 아니라 며느리까지 보호자로 지정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 남편은 왜 아이를 데려가려 했을까요? 그는 아이 자체가 아니라 돈을 노렸습니다. 아이를 친가로 데려와야 재산에 접근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탁에는 안전장치가 있었습니다. 보호자가 돈을 빼돌리려 하면 집행은 즉시 중단한다. 결국 전 남편은 돈을 만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집요하게 아이를 데려가려 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마침내 아내와 다시 만났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을 속이려던 게 아니야. 아이를 지키려 했어. 그 집안은 힘이 세. 유언도 자기들 유리하게 해석해. 내 과거까지 드러나면 나는 아무 힘도 없어. 남편은 물었습니다.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어? 아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하는 순간 당신까지 위험해질까봐. 아내의 서랍에서 발견된 낡은 사진 한 장. 6해 전 응급실 대기실 벤치. 그곳에는 젊은 남편의 모습이 있었다. 그날 아내는 전 남편의 폭력에 맞아 병원에 왔었습니다. 낯선 남자가 조용히 도와주고 떠났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지금의 남편이었습니다. 아내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때 세상에 아직 착한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어. 나는 당신 같은 사람과 살고 싶었어. 이제 두 사람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계속 숨어서 두려움에 떨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밝히고 맞설 것인가? 남편은 결심했습니다. 도망치지 말자. 문장 하나라도 바로잡자. 그들은 유언 사본과 신탁 문서를 들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아이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시아버지는 아들을 포기하고 손자만은 지키고자 했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숨어야 했고 남편은 끝내 아내를 찾아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도망치지 않고 함께 맞서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분명했습니다. 가문보다 아이, 돈보다 안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숨으시겠습니까? 맞서시겠습니까?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